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53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품목인데요. 논작물인데 보통 논 그러면 이제 벼를 생각하시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벼하고 밀이 있습니다. 벼하고 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353페이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예. 353페이지입니다. 그 표를 어쨌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얘를 뭐 한숨 쉬시면 큰일 나요. 어쨌든 시험 보기 전까지만 외우시면 되죠. 근데 미리 외워두시는 게 시험 보실 때 외울 것이 이제 빠지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반복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지금 그러죠. 읽으시고 외우셨다 싶으신데 뒤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커피 마시고 나면 까먹어버리고 뒤돌아보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다가 좀 담배 하나 피고 오시면 또 까먹어버리고 분명히 똑같이 썼는데 한 10분 뒤에 다시 쓰면 뭐가 다 틀리고 그러죠. 반복이 안 돼서 그래요. 반복이. 그걸 갖다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계속해서. 얘도 오늘 외우시고 일주일 동안 오늘 외우시고 내일 또 보시고 모레 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 종류가 보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제2양 재집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학 불능 확인 조사, 그다음에 수학량 조사 있는데 그 수학량 조사는 옆에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언제 하냐 봤더만 필요할 때 한다. 사고 접수하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언제 하냐면 이양 한계일 이양 직파 불능이니까 뭐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확인되는 이후에 해야 되겠죠. 이양 한계 7월 31일 이후에 하는 겁니다. 제2양 재집파 조사는 사고 후 제2양 직후라고 되어 있죠. 제2양 직후.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는 사고 후 수학 개시 시점까지 그 기간 내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수학 포기가 확인된 시점, 계약자가 보고는 오메 나 수학 못 하겠다 이 정도면 그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정 외우기 힘드시면 밑에 세 가지만 외우세요. 양보할게요. 제가 양보. 수량 요소 조사는 수학 전 14일 전후입니다. 14일 전후. 수학 전 14일 전후. 그러니까 이 말 뭔 말이냐면 이 말 때문에 헷갈리신 분이 많이 있는데 7월 14일 날 수학을 해요. 7월 14일 날 수학은 너무 빠르다. 10월 15일 날 수학을 해요. 그럼 언제 하라고요? 10월 1일 전후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수학 전 14일 전후니까 10월 1일 전후 그 말입니다. 이거. 14일 전후니까 여기 14일 여기 14일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14일 전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알고기 여부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수학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여기 세 개만 외우세요. 세 개만 확실하게. 넘겨보시면 그 옆에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 밀 제외, 조사료용 벼 제외 막 써져 있죠. 그거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다 판단해 드릴 테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이 있는갑다라고만 넘어가세요. 지금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는 외운 건 뭐예요? 수량, 표본, 전수조사, 조사 시기 있죠. 이 세 개만 너무 판단하고 가시라고 외우시고 가시라고. 그럼 넘겨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나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여부 확인한다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또는 ICT 기반 무인 항공기, 얘가 뭐예요? 드론 등을 활용하여 피해 농지 촬영 및 피해 면적을 산출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뭐 기상청 자료 있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까지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론 자격증을 따셔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셔요. 네. 자, 나번에 보시면 나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자,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추가 조사 종류가 2양 직파 불능 조사 하나 있죠. 그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 있죠. 그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 있나요?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 있어요? 뭐 하나 빠졌죠, 지금. 수학 불능이 빠졌죠. 그러면 업무 방법 잘못 쓴 거냐? 아니요. 수학 불능 빠진 거 맞아요. 수학 불능 언제 하냐? 수확량 조사 했을 때, 조사 나갔을 때 계약자가 나 수학 포기했다 싶을 때 하는 거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 조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2양 직파 불능 조사에 할 때 그 추가 조사의 그 조건 있죠. 추가 조사할 때 조건. 그게 농지 전체 2양 직파 불능시, 농지 전체 2양 직파 불능시. 제2양 재직파는 면적 비율이 몇 퍼센트 초과예요? 10% 초과. 맞죠? 깜짝이야. 식물체 그 경작 불능 조사는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이 종류와 가로 안에 있는 말 있죠? 그걸 꼭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복습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될 복습이 아까 복분자, 그 다음에 벼입니다. 벼를 하셔야 돼요. 이 논작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밭작물은요? 밭작물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 보시면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 습득하시면 되니까. 제가 복습은 여기서 복습이라면 암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하냐 하시고 일단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 2양 직파 불능 조사 보시면 밑에 뭐 1번에 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2양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다 돼 있죠. 밑에 보시면 뭐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한다.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다번에 보시면 2양 직파 불능 판정 기준 거기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밑줄 치시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2양 한계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2양 직파하지 못한 경우 2양 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별표 쳐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2양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그게 논둑 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 안 했다면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조사 자체는 안 나가요. 대상 농지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한다. 자, 여기서 2양 직파 불능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다번입니다. 다번. 라번은 이해되셨죠? 뭐 이러면 대체나 뭐 그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러면 보상을 하지 않겠다. 면책시키겠다. 그런 게 이해가 되시는데 다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양 직파 불능이니까 2양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죠. 2양 직파를 못 했어요. 어디다가? 논했다가. 해당 농지 전체 했다가. 언제까지요? 2양 한계일까지. 뭐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 때문에. 거꾸로 가보실까요? 보상하는 손해로 2양 한계일까지 농지 전체에 2양 직파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 그걸 보고 뭐래요? 2양 직파 불능 판정 기준이라 하시면 됩니다. 다번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제2양 재직파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제2양 재직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뭐 손해평가반은 피해 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보상하는 재해 여부만 심사하죠. 근데 뭐 피해 면적을 판정한대요. 자, 2번에 보시면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확인한대요. 자,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면 그 지급 대상이 뭘까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한가 안 초과한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었죠? 그럼 면적 피해를 아시려면 면적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 경작 면적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조사 대상 면적까지 어쨌든 실제 경작 면적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을 확인하는데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비교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뭔 말이냐면 논으로 가서 보시면 이만큼이 작살났어요. 피해가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형도라고 나왔죠. GPS 면적 측정기면 위성 그 신호 받아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면적 측정 끝 눌러보면 면적이 나와요. 그렇게 하든가, 그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든가 아니면 우리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서 휴대폰에 보면 카카오 맵이나 아니면 저기 국토정보 그 맵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지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여기서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땅 찍으면 얘가 이 면적이 나와버립니다. 요 면적을 보고 이제 피해 면적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림 되게 못 그리죠. 그 알아보면 볼 수 있겠죠. 그래. 설명 안 하면 뭐다. 그래 말씀드리죠. 휴대폰이라고.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는데 라번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지난 글씨 해드렸죠. 그 이유가 있겠죠. 자, 1번에 보시면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2번에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 다음에 3번에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하고 판단된 면적으로 되어 있죠. 외울 거 많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 해서 뭘 하는 거예요? 피해 면적을 판정합니다. 판정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2번에 보시면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자 3번에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하고 판단된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제2직파 제2양 이행 완료 여부 조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후조사. 앞에 면적 조사가 보험금 지급 대상 확인하는 게 전조사. 얘가 후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조사가 있습니다. 전에 조사한 것이 있고 1차 조사, 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을 확인한다 했잖아요. 그 보험금 지급 대상이 면적 피해율이 10% 이상인가. 그래서 피해 면적을 우리가 구하셔야 되잖아요.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물 위에 뜬 면적,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 다음에 수확이 불가능하고 판단된 면적. 그렇게 돼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판단해서 보니 여기가 피해 면적이 실제 경작면 신경 쓰지 마시고 요만 하시면 돼요.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후 조사 보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2야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를 조사한다 했잖아요. 우리 가갖고 계약자가 제2양 재직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00제곱미터 전부 다 해야겠죠. 근데 계약자가 그냥 300제곱미터만 했어요. 그럼 보험금은 이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까지 해야 보험금 나가는 거예요. 최종 면적 피해를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최종 면적 피해를 구할 때 그 피해 면적 몇 제곱미터일까요?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빠졌죠. 그러면 계약자 니 알아서 하는 거고. 보시면 제2양 재직파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시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제2양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양 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는 보시면 어디냐, 답번에 보시면요, 식물제 피해율을 조사한대요. 몇 퍼센트일까요? 65%. 꼼꼼히 하나하나씩 보면서 식물제 피해를 조사할까요? 눈으로만 볼까요? 목적 조사입니다. 목적 조사. 라번에 보면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한다 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마번 잘 보세요. 마번이란 이 마번 이제 단어만 바꾸면 돼요. 아까 복분자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인데 계약자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손해조사한다 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는 어떤 조사를 수학량 그 말만 다 바꾸시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넘겨보시고 자 356페이지 수확량 조사 나옵니다. 수확량 조사 1번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라고 되어 있죠.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세 가지죠. 실수했네. 세 가지. 자, 그 밑에 보시면 이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대 재해 발생 시 대표 농지를 선정하여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 조사 수확 비율,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등을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그래 돼 있죠, 지금이.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뭔 말이냐? 동일, 리 등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대 이제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한 마을 전체가 몇천 개의 논이 다 작살 나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빨리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피해 정도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 뽑아가지고 고놈해서 피해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30% 나왔다. 아니면 40%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적용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 말입니다. 다음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자주 써먹습니다. 우리가 써먹긴 많이 써먹어요. 이 방법을 많이 써먹습니다. 2번에 보시면 동일 농지에 대하여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정 우선순위는 뭔 말이냐? 피해율 적용 우선순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논에 대해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를 세 개를 다 했을 때 어떤 게 여러분 판단할 가장 정확할까요? 예, 전수조사 피해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는요, 장점은 조사 그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농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단 피해율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완전히 정확해져요. 전수조사만큼 정확하진 않고 표본조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표본조사의 그 피해율 있죠. 조사에서 나온 피해율.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콤바인이 논을 갖다가 다 벨 동안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걸 갖다가 그 계약자 논이 한 10개다 그러면 한 2시간, 한 3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오전 내에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가 이제 콤바인에서 나와가지고 적자매 신어가지고 그놈이 톰백 같은 거 있죠? 실어가지고 RPC 공장, 종합처리 미국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게 재고 무게 재는 거 아시죠? 톰백에서 뜯어버린 물살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무게 재는 거 있어요. 거기서 함수율까지 다 나와버립니다. 함수율까지 다 나와버려요. 거기서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가장 정확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라고 돼 있죠. 수확량 조사는. 자,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요. 나번에 보시면 면적을 확인한대요. 면적. 뭐. 자, 괄호 1번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요. 2번에 고사 면적 확인. 괄호 3번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 그다음에 4번에 기수학 면적 확인. 뭐 하려고 이거 해요? 조사 대상 면적 뽑아다 내려고 이거 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학 불능 대상 여부 확인해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추하라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자, 여기서 재현율은 이제 수학 불능 할 때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데 조사 시기 및 상해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전수 조사를 할 것인가, 표본 조사를 할 것인가, 수량 요소 조사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방금 지금 면적 확인한다 있잖아요. 면적 확인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고사 면적 확인하고 타작물 미보상 면적하고 기수학 면적 확인하는 건 표본 조사할 때 써먹는 거고요. 수량 요소 조사나 전수 조사할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얘는. 자, 일단 이제 밑에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요. 표본 폭이 수에서 내폭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 가입 면적 무관. 논이 얼마나 크든 작든 몇 개만 해라? 내폭이만 잡아내라. 내폭이만. 자, 나번에 보시면 표본 폭을 선정합니다. 자, 선정하는데요. 논에 이렇게 논이 있으면 이렇게 내폭이를 선정을 해요. 선정해가지고 뽑아 나오거든요. 원래는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뽑아 나오란 말이 없어요. 뽑은 나수를 베서 나오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 영문방법에서 보면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삭수를 세요. 그래서 하나를 뽑아요. 또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계약자가 저 인간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솔직히. 맞게 셌는지 안 셌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평가사분들은 들어가서 나수를 배 갖고 나와 버립니다. 4개를 배 갖고 그대로 갖고 나와요. 나와서 단 이해를 할 때 아까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봐서 얘가 표본 포기로서 안 됐다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하고 옆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왔어요. 자, 보시면 나번에 표본 포기 선정해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 해당 포기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포기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표본 포기를 조사합니다. 표본 포기를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수입니다. 이삭수. 자, 이삭수하고 완전 나달 개수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고요. 완전 나달 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네 포기를 배 갖고 나온다 했죠? 네 포기를 배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평가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 갖고 나옵니다. 계약자 앞에서 딱 보여드리고 계약자랑 저랑 같이 셉니다. 몇 개인지. 세면 이 개수 있죠. 이 개수. 이 개수를 세시는데 개수가 16개 이상이 있고요. 16개 미만이 있습니다. 자, 16개 이상이면 몇 점이냐면 2점입니다. 2점. 16개 미만이면 1점입니다. 지금 채가곡 반대로 돼 있죠. 일단 보시고 2점. 그걸 세시고 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아,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 아, 이 정도면 나달 개수가 평균적이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걔를 하나를 뽑습니다. 각각 몇 개요? 하나씩. 각각 하나씩 뽑으셔요. 하나씩 뽑으셔. 그래서 그 개수가 51개 미만이 있고요. 51에서 61개 미만. 61에서 71개 미만.
71에서 81개 미만, 81개 이상 해가지고 순서대로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점수를. 근데 요거 하실 때 얘는 계약자랑 보기가 편하시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세실 때 보시고 이렇게 다 막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넘버 보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어떤 분이 이제 돋보기 쓰시고 막 하십니다. 막 세셔요. 이거를 세시다 보면요 71, 72, 73 다음에 70, 80 몇 들어가면 숫자 잘못 세버려요. 잘 세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잘 꼼꼼히 세셔야 됩니다. 세시면 만약에 120개가 나왔다,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얘는 나달 개수예요? 아니면 완전 나달 개수예요? 완전 나달 개수라 그 안에 쭉정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알이 안 찬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벼운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희 와이프가 샐러드를 잘 시켜 드시는데 우리 와이프가 시켜 드시는 샐러드에 용기가 이게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로 해요. 여성분 아직 샐러드 용기 아시죠? 거기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요만큼 채워요. 그래서 그 여기 딱 한 거 있죠. 훑어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걸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뜬 것만 세버려요. 뜬 것이 한 70개 한 30개 나왔다. 아까 100개를 했잖아요. 100개, 30개 빼버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0개가 이제 완전 나달 개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를. 얘를 이 용기를 한 20개를 제가 한꺼번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눠드리고. 여기다 쓰시나 보더라고요, 이거를. 표본 조사할 때도 꽤나 용기가 커가지고 표본 조사할 때도 괜찮습니다, 용기가. 예, 합니다. 수량요소 조사 하냐고요? 예,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하니까 제가 보여드리지. 제가 안 했는데 지금 거짓말로 지금 상상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로. 네. 했으니까요, 보여드리고. 정확도가 가장 떨어진다는데 수량 요소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동영상 보시고 이게 수량 요소가 지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떨어지는 게 1%, 2%밖에 차이가 아니고 10%, 20%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 이가 그렇게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수량 요소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 수량 요소 조사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량 요소 조사보다는 표본 조사하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일단 보시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러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표본 조사가 더 낫죠. 그냥 정확하니까, 좀 더 정확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빨리 가려면 수량 요소가 더 나았고, 빨리 하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삭 개수 보니까 얘가 17개가 나왔고 18개가 나왔고 14개가 나왔고 뭐 15개가 나왔어요. 몇 점이 돼요, 그러면? 얘 몇 점이 돼요? 2점. 얘는 2점. 얘는 1점, 1점에서 총 몇 점? 6점이 나오는 거죠? 6점. 그 다음에 나달. 나달 개수를 세보니까 75개, 67개, 뭐 74개, 몇 개 할까요? 84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점이 될까요, 그러면? 75개니까 여기 들어오죠? 4점. 67개니까 여기 들어오잖아요. 3점. 74개도 4점. 84개 5점. 총에서 몇 점일까요, 그러면? 7점, 11점, 16점인가요? 16점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라. 그럼 몇 점이에요? 22점입니다. 이 22점 가지고 어디로 가냐? 조사 수학 비율표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 357페이지 조사 수학 비율표로 가시면 22점이니까 81에서 90%죠? 예, 81%를 줄 것인가? 90%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 81%가 피해율이 더 많이 나올까요? 90%가 피해율이 더 많이 나올까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피해율이 더 많이 나와요. 81%가. 이거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우리 평가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최저 조사 수학 비율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최대 조사 수학 비율을 적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조건을 줄 겁니다. 그 조건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 최저를 주면 22점 얼마를 주셔야 돼요? 81%. 최대면요 90%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하는데요. 피해 면 정도에 따라서 보정 개수를 산정한다. 그래서 매우 경미, 경미, 보통이 있는데요. 매우 경미는 피해 면적 비율이 10% 미만. 그 다음에 경미는 10에서 30% 미만. 보통은 3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고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했을 때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 조사 수확량 있죠?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냐?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2000kg이라고 정할게요. 그다음에 조사 수확 비율을 70%라고 할게요. 정해놨어요. 적지 마시고 책만 보고 판단하세요. 자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1.2, 1.1, 1이 나왔습니다. 세 개가 있다 치면 지금 1.2, 1.1, 1.1이 있죠? 얘는 매우 경미, 얘는 경미, 얘는 보통이잖아요 지금. 얘는 10% 미만, 10%에서 20%, 30%, 얘는 30% 이상이잖아요 피해 면적이 비율이. 여러분들 셋 중에 어떤 걸 곱하면 수확량이 많이 나올까요? 1.2죠. 1.2죠. 그럼 1.2를 곱하면 수확량이 많이 나와요.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피율이 적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1.2, 1.1, 1이라는 수치를 쓰냐? 아마 얘도 조금 고쳐질 거예요. 얘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금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과거 5년간 가입한 것 중에서 과거 수확량과 거기서 표현은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에서 산출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계약자분은 5년 동안 무사고예요. 신고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이 쭉쭉쭉쭉 무사고면 1.2죠. 2배잖아요. 1.2배. 그러잖아요.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1.2배가 되는 거죠.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가. 그러면 만약에 피해가 없더라도 이게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논이 있으면 이 논에서 이 계약자가 평소에 수확하던 양이 있죠. 평소에 수확하는 양이 1000kg예요. 매년 1000kg를 수확하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피해가 없다. 무사고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평년 수확량은 1500kg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제. 그럼 이분은 피해가 없어도 얼마만이에요? 500kg만큼 피해가 있는 걸로 나와버린다고요. 그러겠죠? 그런데 수량 요소 조사하면 이 수치에 딱 얼마나 된다고? 1.2를 해준다고. 10% 미만이니까 피해가 없으면. 그러면 얘가 1.2가 1200이 되죠. 피해를 적어지게 보험금이 좀 덜 나가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매우 경미는 10% 미만은 1.2, 경미는 10에서 30%면 1.1, 보통은 1이다 해서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고가 없으면 어떻게 평년 수확량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아무 사고가 없는데도 멀쩡해 먹을 수 있어요. 가서 보면 깨끗해요. 근데 계산해 보면 그 상태 그대로 계산해 보면 피해율이 보험금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수치가 이 피해 면적 보정 개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질문하신 게 지금 농민들은 평년 수확량을 높이려고요? 아니요.
그냥 보험금 타워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생략으로 돌리려고 말씀하시면 그냥 뭐 타고 말지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얼마 그 높여봤자 나올 땐 보험금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보험금을 그, 그 받으시는 것도 얼마 안 되고 똑같으니까. 피해 면적 비율을 구할 때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경장 면적 있다고. 예? 피해 면적 비율을 구할 때 예, 예.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이다 실제 경장 면적이다. 이거 뒤에 보시면 나오겠죠? 폐면적 고정계수 나올 때 봐볼까요? 이게 바뀌었대요 그게? 실제 경장 면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실제 경장 면적. 그래서 아까 그 실제 경장 면적 확인했잖아요. 그때. 자 넘겨보시면 자 표본조사 방법 보시면요. 표본조사. 수량요소사는 이해되셨어요?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표본조사를 하고 갑니다. 표본조사는요. 표본을 선정하려면 여러분들 표본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무는 조사 대상수 쓰고 면적이면 조사 대상 면적이겠죠.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을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제 경장 면적에서 아까 나왔던 거 뭐 고사 면적 빼고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면적 빼고 그다음 기수학 면적 빼면 뭐가 나와요? 조사 대상 면적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가번에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는데 조사 대상 면적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적정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대표성을 가지는 것 골고루 선정하면 됩니다. 골고루.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답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답번에 보시면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하시는데 표본 구간마다 내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을 조사한다. 내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을 조사한다. 단 조사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폭이를 두 폭으로 조사할 수 있다. 예를 보고 실질적으로 합니다. 간편 조사라고 합니다. 내폭이 하는 것을 일반 조사라고 하고요. 일반 표본 조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폭을 줄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편 조사. 괄호 2번에 보시면 표본 중량을 조사하는데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함수율을 조사하는데요.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자, 그러면요. 자, 한번 보시게요. 있으면 이 부분을 표본 구간을 잡았어요. 표본 구간으로. 그러면 몇 폭이 길이를 재진다고요? 네 폭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잡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네 폭이면 제가 네 칸 하시면 됩니다. 몇 칸이요? 네 칸. 그래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길이가 요만큼이죠.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게 요만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게 요만큼, 얘가 차지하고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몇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되는 거예요. 네 칸을 조사합니다. 얘가 뭐예요? 2단 길이 조사. 그 다음에 요 부분 길이를 제시해야 돼요. 요 부분 길이를 제시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2랑 폭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네 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이라고 있죠? 여기가 네 폭의 길이. 여기가 폭이당 간격입니다. 간격. 보통 여기 길이는 0.3m, 30cm 나오거든요. 0.3m. 이제 그 담수직파나 산파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50cm 나오고 50cm, 50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얼마라고요? 30cm, 0.3m.
그다음에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요것도요. 그 저기 뭐냐 기약자분이 평당 50주 심고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평당 50주, 평당 60주, 평당 70주 심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50주면 넓게 심은 거죠. 70주가 좀 좁게 심은 거죠. 그래서 넓게 심는 거 보고 이제 일반 재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식 재배라고 표현해요. 소식 재배 표현하고 좁게 심은 거 보고 이제 밀식 재배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보통 밀식 재배로 하시면 여기 길이가 55cm에서 60cm 나옵니다. 50cm 정도 나와요, 이게 이 길이가. 그리고 그 일반 재배로 좀 길게 키우신 분들 있죠. 특히 이제 길게 키우신 분들이 친환경 재배 분이 계셔요. 이 길이가 1m가 넘어가요, 이제 이 길이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알았으니까 표본 구간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이제 여기가 60cm라고 0.6m라고 하고요. 여기가 0.3m라고 하면 동영상 보면 안 보이시겠다. 여기가 0.3m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하면 0.18제곱미터가 나오죠. 0.18제곱미터가. 표본 구간이 5개라고 볼게요. 5개. 표본 구간 5개면 0.18. 표본 구간 몇 개예요? 5개 했습니다. 제가 곱하기 얼마예요? 5 하시면 0.9제곱미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전체 이 논의 표본 구간 5개. 그러면 표본 구간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표본 구간 면적에서 첫 번째에서 몇 그램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 몇 그램 나왔고, 세 번째에서 몇 그램 나왔고, 네 번째에서 몇 그램 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놈을 다 더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 전체 무게가 되겠죠. 그것을 제가 한 3kg이라고 할게요. 3kg이라고. 3kg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6, 5, 30, 6, 5, 30, 3kg 나오는데? 3kg. 3kg 할게요. 그럼 이 전체가 나왔어요. 나누기 뭐 하셔야 돼? 0.9제곱미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수확량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작업하는 게 지금 괄호 2번까지 한 거예요. 괄호 1번, 괄호 2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세 번째 괄호 3번에 뭐 있어요? 함수율 조사 있죠? 함수율 조사. 그럼 여기 나온 거 여기다가 이제 함수율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 일단 여기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 요 관계 여기 면적 구하고 여기서 각각 나온 그 수치를 더해 가지고 전체 면적 나눠주는 거 있죠. 제곱미터당 수확량 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함수율 조사는 3회 이상 실시하는데 여기서 함수율 조사는 그 보통은 함수율 조사가 전수조사가 그러면 전수조사는 가을이 막 한번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표본 조사할 때 함수율 조사할 때 쓰이는 거는 이제 그 함수율 조사는 곡물 수분 측정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벼도 있고요, 콩도 측정할 수 있고요, 팥도 측정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게 전기 저항식이라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최소한 몇 번 해라? 3번 이상은 해라. 3번까지는 해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게 함수율이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함수율을 측정하는데 기준 함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벼나 찰벼 같은 경우는 기준 함수율이 있습니다. 매벼는 15%고 그다음에 찰벼는 13%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를 빼버리면 85%가 남죠. 이 상태가 밥맛이 제일 좋은 때예요. 기준 함수율이라고 적어진 부분 있죠. 그 기준 함수율이 밥맛이 제일 좋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보통 함수를 재면 한 23%, 아침에 재면 23%, 오후에 바짝 말았을 때면 한 21%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떨 때는 25% 나와요. 뭐 새벽에 가서 재잖아요. 새벽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한 7시나 8시 정도에 재잖아요. 있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재면 에러 뜹니다. 그때는 에러 떠요. 에러 떠. 그래서 벼조사는 특히 표본조사 나갈 때는 웬만해서는 9시 이후에
나가시는 게 함수를 되는 것 때문에. 예. 자, 밑에 이제 전수조사 방법을 보시면 뭐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합니다 해서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 당연하겠죠. 이거 여기 계신 분이 한 대여섯 분이 낯들고 가가지고 그 넓은 논을 갖다 다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참 나르기 바빠요. 새참 나르기 바빠. 안 되고요. 나번에 조곡의 중량 조사해서요.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 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다번에 조곡의 함수율 조사했는데 조곡이란 말은 쌀인데 쌀. 몇 회 하냐면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 함수율을 몇 회 이상 CC예요? 3회 이상 CCI 평균값 산출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면 RPC 공장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거 믿고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보시면요. 1번의 수확량 조사 시 수확 불능 대상 농지, 즉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벼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점 밑줄 치세요. 수확 포기가 확인된 시점이다.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그다음에 수확 불능 조사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 예, 미만. 자, 재현율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재현율은 그 껍질이 있는 벼 있죠. 쌀 있죠. 그거를 껍질을 벗겼을 때 그죠? 완겨 벗긴 거죠. 벗겨서 현미 만들 때 그 중량 비율이 65%입니다. 그 중량 비율을 재현율이라고요. 자, 그럼 쭉 내려오셔서 그 수확 불능 확인 조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라번 있죠. 아니 다번 있죠.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해서 재현율이 65%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자가 수확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확 포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 쌀을 수확을 안 해야 되겠죠. 안 하는 방법이 11월 30일까지 냅둬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 그 수확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세 가지. 1번에 보시면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옆에다가 미수확 적어보세요. 미수확. 괄호 2번에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어버린 경우 있죠. 로터리 작업 등 옆에다 트랙터 적어보세요. 트랙터. 그 다음에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콤바인 적어보세요. 콤바인이 탈곡하지 않고 그냥 쌀을 밑으로 그냥 흙이 있죠. 땅에다가 그냥 흘려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콤바인에가. 자, 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이제 밭작물 들어가겠습니다.